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너무 맹신하는 거는 좀 금물이다. 그리고 본인이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본인의 마음가짐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야지 세상은 현상만 보면 안 된다. 제가 저 스스로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경자년이 저의 그 관성하고는, 네, 살짝 음악을 틀었는데 조금 줄일게요. 네, 좌우충이 있어서 제가 뜻하지 않게 사무실을 좀 여러 번 옮기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네요. 어느 때보다 이동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내년까지는 이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네, 오늘은 그동안 잠깐 갑인일주까지 하고 일주 분석을 잠시 중단했었는데, 일주 분석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새롭게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연도와 월별로 그 일주가 갖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수도 있으니까, 60갑자 중에 제가 몇 개, 한 10개 정도를 빼놓고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새로 느낀, 그동안 공부하면서 달라진 일주 분석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월별 또 그거랑 한번 맞춰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인일주까지 하고 을묘일주를 할 차례예요. 네. 천간에서는 네, 갑 다음에 을이 있는 두 번째고요. 갑목이 양의 기운, 자라고 퍼져나가고 성장하려는 양의 기운이면은 실질적인 어떤 생명의 기운인 음의 기운인 거죠. 을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 나무라고 할 때는 을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양이라는 거는 아직 실질적인 어떤 형태를 갖기 이전에 그렇게 되려는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자, 하늘 땅이 다 본인의 기운으로만 돼 있죠. 이러는 경우를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여지동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이 뭐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것도 목기운의 고집이 있고요, 화의 고집이 있고, 금고집이 있고, 토고집이 있고, 또 수의고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 갖는 특징에 따라서 고집이 센 거지, 간여지동이라서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을목은 이 휘어진 이렇게 대처럼 유연해 보여요. 유연해 보이고, 이제 을목 일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좀 귀염성이 있는 귀염상인데요. 근데 본인의 이 을목이 끝까지 이거를 내리고 있고, 더군다나 을목은 갑목을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이거를 등락개갑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지지대가 있는 거죠. 갑목이. 그래서 을묘일주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됐을 때 결코 본인의 생각을 포기를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네. 그리고 어디에나 휘감고 올라가고 자라고 성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을묘일주들은 빨리 배웁니다. 어떤 걸 가르치더라도 적응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목기운이라는 건 결국 공부와 성장과 변화,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걸 가르쳤을 때 빨리 습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 갑인일주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목기운이지만 양의 목기운, 음의 목기운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지장간만 봐도 임목과 묘목도요. 사실은 임목은 입춘이고요. 네, 묘목은 경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봄이 왔다라고 하지만 이건 아직 하늘의 봄이고, 경칩은 땅의 봄인 거죠. 근데 사람의 봄은 진월이 돼서야 네, 느끼는 거니까 인월과 묘월은 아직 춥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토와 병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임목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목이고요. 묘목은 목의 기운으로만 느끼는 쓴목이라고 해요. 네.
습기를 머물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을목에게 많은 물이 그닥 좋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종종 자묘형이라고 설명드리는 이 자묘형이 지금 을묘일주에서도 이 묘목은 목기운, 순수하게 목기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물이 얘를 도와주는 게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자묘형의 어떤 구조가 되는데요. 자, 을묘일주가 이제 경자년에는 을경합 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관과 편인이 됐죠. 정관이라는 거는 나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내가 이제 어떤 그거를 할 건지를 결정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고 또 남자에게는 조직이나 또 자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경자년에 을목들은 본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행로가 어느 정도는 섰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자기의 주관이 확실해지는 거고, 편인은 현실에서 다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그 안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인도 있고요. 임수와 계수가 있으니까 정인도 있지만 편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편인이 그거라는 거는 식신이죠. 네.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편인으로 들어왔다고 편인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편인이 편인이라고 해서 인성 쪽만 보지 마시고 편인이 들어왔을 때 내 식신을 지고 또 인성 쪽이 강하다 보면 금수 쪽이 강하다 보면 토는 또 약해지죠. 재성과 그러니까 식신이 극을 맞으면서 아마 식신 생재 쪽에 뭔가 활발하게 진출하는 쪽보다는 내가 어떤 기준이 생기면서 그거를 이제 조금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활발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을 노리는 그런 시기가 아마 경자년, 을목들에게 전반적으로 그런 특징이 사실은 나타나는 경자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묘로 묶이죠. 을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두 개 다 묶이기 때문에 편인도 쓰기가 그렇고 비견도 쓰기가 사실은 그럴 거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목기운이 본인의 사주 원국에 어떤 특징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길신으로 오는지 흉신으로 오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을묘일주는 상당히 본인의 기운이 드러나지 않게 강하지만 올해는 자묘, 비견 겁재를 쓰기가 조금 힘들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다른 사람 얘기를 조금 듣는다든가, 본인의 어떤 기운이 조금은 내려간다든가. 근데 이제 21년에 신축년이 을목에게는 이 신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는 생명의 기운이 실질적인 생명의 기운인데 이 날카로운 신금이 을목을 극하니까 경금은 을경합이 돼서 본인이 강해지는 금이 되지만 신금은 을목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편관은 정관보다는 더 세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면 그 사람은 되게 강한 사람이고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엄청난 근성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 혹시나 을신충이 가장 조금 그거 하다고 보는 이유는 단지 편관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 을목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이거를 치기 때문에 을신충이 본인 사주에 꼭 을목이 아니더라도 을신충이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아마 힘들면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게 본인에게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생명경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을신충은 생명경시. 근데 이게 본인에게 오느냐 다른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을신충은 사실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신금을 막을 수 있는 본인 사주에 뭐 식신으로 쳐준다든가 또는 병화가 있어서 합이 돼버리면 차라리 낫죠. 네. 그리고 축토는 편제죠. 을목에게
을목은 사실 정제보다는 편제를 더 잘 극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을목에게 정제는 무토나 술토나 진토인데 작은 나무가 이 큰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기토나 축토나 미토는 사실 축토도 추운 땅이고 밑에 신금도 있고 미토도 뜨거워서 사실은 기토가 사실은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기토는 이미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성장 기반이 되어 있는 토기 때문에 을목은 기토를 좋아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축토 안에 개신기, 네, 신금은 여기서 사실은 영향력이 사실은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너무 차요. 네, 그래서 본인 사주에 화가 조금 있어서 이 축토를 녹여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금이나 막 합이 돼서 사유축 금국으로 가거나 또는 뭐 물이 많아서 차갑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닥 좋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년 자체는 을목 일간들에게도 조금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또 을목의 사주 구조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묘목도 사실 축토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 여기에 묘목 안에 있는 갑목이랑 여기에 있는 기토랑 갑기합, 근데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갑기합이라는 거는 온전한 갑기합이 될 수가 없다. 얼어붙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묘일주라 할지라도 월이나 시나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년 이민년은 자, 정인이 오고요. 그 다음에 네, 겁재죠. 일단 임수 자체를 을목이, 그러니까 수 자체를 그닥 반기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모든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수가 없고 화나 목이 많은 을목들은 다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정인이 와요. 저희 딸이 22년에 고2인데 공부 좀 하려나요? 을목 정인이 오고요. 자, 겁재가 오죠. 겁재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을목이나 묘목은 임목을 반겨요. 본인이 더 강해질 수 있죠. 호가호이랑 비슷합니다. 더 센 놈 뒤에서 본인이 그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을목에게는 임목이 괜찮다라는 건데요. 본인 사주에 만약에 간여지동이면서 목이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군겁쟁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재성이 여부에 따라서 겁재가 하나 더 들어왔을 때는 좋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n분의 1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계묘년 편인과 비견이네요. 네. 비슷한 양상인데 확장성은 인월이 더 이민년이 더 낫겠죠. 왜냐하면 임목 안에 있는 무병갑을 보면 재성도 있고요, 상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겁재도 전반적으로 확장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제 계묘년은 음의 기운인 거죠. 아무래도 본인의 생각도 조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요. 본인의 고집이 강해지면서 계묘년에는 이때 확장했는 걸 지키려고 그거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민년에 임목이 봄을 상징하지만 임목은 인월은 입춘, 하늘의 봄, 경칩, 네, 땅의 봄이고요. 진월이나 진연 정도가 돼야 사람의 봄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수죠. 겨울이죠, 하늘이. 그래서 24년 갑진년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이제 좀 살만한 봄이 왔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24년쯤 돼야 어떤 세상의 전반적인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신축년 내년만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임목의 느낌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도나 여러 가지가 희망찬 어떤 느낌은 들 거예요. 네. 일단 그동안 스톱했던 을묘일주를 이제 시작으로 다른 일주들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